학교 종이 울리면 친구들과 놀이터로 달려가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우리 세대는 달랐습니다. 책가방을 벗어던지고 곧장 들로 향했죠. 그곳엔 허리 굽혀 일하시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낮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잡초를 메고 지게를 지시던 모습. 그 땀방울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해준 희망이 아니었을까요? 굽은 부모님 허리. 그 땀방울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시절에 따뜻했던 농촌의 하루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학교 종이 울렸다. 땡땡땡. 오늘 하루도 끝이다. 철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책가방을 재빨리 챙겨 들었다. 옆자리 영희도 뒷자리 민수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이 내일 숙제 잊지 말고라고 당부하는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집 뒤편 들판으로 향해 있었다. 철수야, 오늘 우리 집 감자밭 가야 해. 영희가 책가방 끈을 어깨에 매며 말했다. 엄마가 아침에 꼭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거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되면 감자 심기, 여름이면 풀 매기, 가을이면 수확.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문을 나서자 뜨거운 햇살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췄다. 5월의 오후 햇살은 따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명력 넘치는 기운으로 가득했다. 철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집으로 향하는 흙길을 바라봤다. 아스팔트가 깔린 큰 길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논뚝길을 택했다. 그 길이 더 빠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길이었다. 야, 저기 봐. 개구리다.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논뚝 옆 작은 도랑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풀덩이로 폴짝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잠시 멈춰서서 개구리를 찾아봤지만 이미 풀 속 어디론가 숨어버린 뒤였다. 개구리도 바쁘네.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빨리 가자. 논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이 보였다. 기와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이 어우러진 작은 집들,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텃밭들, 마당에서 쪼고 있는 닭들. 철수는 이 풍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다. 도시에서 온 친척들은 이곳을 시골이라고 불렀지만 철수에게 이곳은 그냥 집이었다. 집에 가까워지자 철수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아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밭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철수는 가방 끈을 더 단단히 매고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영희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내일 보자. 응, 내일 봐. 집에 도착하자 과연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다. 마당에는 농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어머니가 아침에 삶아둔 고구마가 시루에 그대로 있었다. 철수는 책가방을 마루에 올려놓고 작은 고구마 하나를 집어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리고는 곧장 뒷문으로 나가 들판으로 향했다.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허리를 굽혀 호미질하는 뒷모습. 그 옆에서 어머니도 똑같은 자세로 풀을 메고 있었다. 철수는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아버지가 허리를 펴고 손을 흔들어 주셨다. 그 순간 철수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기쁨과 동시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 학교에서 놀고 싶은 마음, 친구들과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다. 들판으로 가는 길에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오늘도 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싫지는 않았다. 부모님과 함께 땀 흘리는 시간, 그것은 철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철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의 손길과 정성, 그리고 온 가족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철수야,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왔다. 철수는 힘차게 대답했다. 네, 엄마.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오늘 하루도 함께 땀 흘릴 그곳으로. 철수의 발이 흙길을 박차고 나간다. 털털털, 맨발로 뛸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났다. 신발을 신고 학교에 다니지만 들에서 일할 때는 맨발이 더 편했다. 흙의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고 발가락으로 흙을 움켜쥘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신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철수야, 잠깐. 영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철수가 돌아보니 영희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점심 좀 더 싸주셨어. 같이 먹자. 보자기를 풀어보니 보리빵 몇 개와 삶은 달걀이 들어있었다. 영희의 어머니는 항상 이웃들을 챙겨주셨다. 특히 철수네처럼 농번기에 바쁜 집에는 더욱 그랬다. 고마워, 영희야. 우리 엄마한테도 전해줄게. 철수는 보리빵 하나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거친 보리의 식감이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도시에서 파는 부드러운 빵과는 다르지만 철수에게는 이 보리빵이 더 맛있었다. 민수가 달려와서 합류했다. 야, 너희들 벌써 먹고 있네. 민수의 손에는 옥수수 한 개가 들려 있었다. 우리 집 옥수수 밭에서 따온 거야. 아직 덜 익었지만 그래도 달아. 아이들은 서로의 간식을 나누며 들판으로 향했다. 이것이 농촌 아이들의 일상이었다.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일. 오늘은 뭐 할 거야? 민수가 옥수수를 우물우물 씹으며 물었다. 글쎄, 아마 고구마밭 풀매기 아닐까? 철수가 대답했다. 어제 아버지가 고구마 순이 많이 자랐다고 하셨거든. 영희가 끼어들었다. 우리 집은 오늘 감자 캐는 날이야. 감자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캘 때가 됐대. 아이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농사 이야기로 이어졌다. 도시 아이들이 게임이나 만화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달랐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였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김을 메고, 언제 수확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생활의 지혜였다. 흙길을 걸으면서 아이들은 발가락 사이로 흙이 들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감촉을 즐겼다. 부드러운 흙은 발가락을 간지럽혔고 딱딱한 돌멩이는 발바닥을 자극했다. 이 모든 것이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주었다. 저기 봐, 나비다. 영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들판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비는 이 꽃 저 꽃을 옮겨다니며 꿀을 빨았다. 아이들은 잠시 멈춰서서 나비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자연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광경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나비도 일하고 있네. 철수가 중얼거렸다. 꿀 모으는 게 나비 일이니까. 민수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럼 우리도 빨리 가서 일해야지. 아이들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들판이 가까워지자 아이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장난기 가득했던 표정이 조금 더 진지해졌다.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슬슬 올라왔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뿌듯한 감정이었다. 집안의 중요한 일에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우리도 이제 다 컸네. 영희가 말했다. 작년에는 엄마가 위험하다고 홈이 못 잡게 했는데 올해는 혼자서도 잘해. 철수와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작년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졌다. 무엇보다 일하는 요령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풀을 멜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허리가 덜 아픈지,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배웠다. 들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집밭으로 향해야 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자. 영희가 말했다. 내일 학교에서 봐. 응, 내일 봐. 오늘도 힘내자. 철수와 민수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다. 하지만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일하는 중간중간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든든했다.
철수는 자신의 집 고구마밭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재촉했다. 발가락 사이로 들어간 흙을 털어내고 보자기에 쌓인 보리빵을 단단히 잡았다. 곧 부모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루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밭에 도착한 철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부모님의 구분등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허리를 구부리고 호미질을 하고 계셨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멈추지 않는 손놀림.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매일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아버지, 엄마. 철수가 큰 소리로 불렀다. 두 분이 동시에 허리를 펴고 돌아보셨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어머니의 손등도 흙투성이었다. 하지만 철수를 보는 두 분의 눈에는 반가움이 가득했다. 우리 철수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어머니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으셨다.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산수 시간에 분수 배웠어요. 철수가 대답하며 부모님 곁으로 다가갔다. 분수? 그게 뭐야?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다. 아버지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셨지만 항상 철수의 공부에 관심이 많으셨다.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도 반으로 나누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철수가 설명하자 어머니가 웃으셨다. 아, 그거구나. 우리가 밥 나눠 먹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네. 밥 한 그릇을 셋이서 나눠 먹으면 3분의 1씩 먹는 거고. 이런 대화가 철수는 좋았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써먹을 수 있고 부모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런데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철수가 물었다. 아버지가 밭을 둘러보시며 대답하셨다. 고구마 순 사이에 풀이 많이 났어. 같이 뽑아주면 좋겠다. 철수는 집에서 가져온 작은 호미를 들었다. 작년에 아버지가 철수 키에 맞게 자루를 짧게 해주신 것이었다. 처음 호미를 잡았을 때는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철수가 고구마 이랑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다.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은 조용했다. 호미질하는 소리, 풀 뽑는 소리, 가끔씩 나누는 짧은 대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철수는 집중해서 일했다. 고구마 순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풀만 골라서 뽑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처음에는 실수로 고구마 순까지 뽑기도 했다. 철수야,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풀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다시 나지 않거든. 철수는 아버지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다. 호미를 흙 속 깊이 넣고 풀뿌리 전체를 들어올리는 동작. 간단해 보이지만 오랜 경험이 필요한 기술이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철수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계속 구부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철수도 참기로 했다. 잠깐 쉬자.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물 좀 마시고.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보리차가 시원했다. 철수는 마른 목을 축이며 지금까지 한 일을 돌아봤다. 제법 많은 풀을 뽑았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철수가 정말 많이 도와주네. 아버지가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우리 철수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한마디에 철수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엄마도 힘드시죠? 철수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어머니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옷도 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아. 엄마는 이런 일이 익숙하거든. 오히려 철수가 도와주니까 더 힘이 나. 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철수도 요령이 생겼다. 허리를 덜 굽히면서도 효과적으로 풀을 뽑는 방법을 터득했다. 부모님의 움직임을 따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익혔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힘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가족은 함께 일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철수가 힘들어하면 어머니가 물을 갖다 주시고 아버지가 어려운 부분은 대신 해주셨다. 반대로 철수도 부모님이 쉬실 때 혼자서라도 계속 일했다. 이런 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라고 철수는 생각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해가 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구마밭 절반 정도는 풀매기가 끝났지만 나머지 절반이 남아 있었다. 오늘 다 끝내야 하나? 철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니야, 내일 또 하면 돼.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농사일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야. 차근차근 꾸준히 하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철수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졌다. 지는 해를 등지고 온 가족이 줄을 지어 일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철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서 밭고랑 사이로 떨어졌다. 철수는 가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신기해했다. 어느새 자신도 어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허리야. 어머니가 허리를 펴며 탄식하셨다. 하루 종일 구부리고 일하니 허리가 아플 수밖에. 철수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들과 똑같은 자세로 일하니 몸이 피곤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뿌듯했다. 엄마,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철수가 제안했다. 어머, 우리 철수가 언제 이렇게 컸나? 어머니가 흐뭇해하셨다. 철수는 어머니 뒤에 서서 작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철수 손이 약손이네. 아버지도 잠시 일을 멈추고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셨다. 석양을 받으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으셨나 보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버지도 피곤하시죠? 철수가 아버지께 다가갔다. 아버지의 손은 흙과 호미 자국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괜찮다. 아버지는 이런 일이 좋아. 아버지가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힘들긴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하니까 즐거워. 멀리서 이웃집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음매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로 돌아가는 소의 울음이었다. 그 소리에 이어 닭들의 꼬꼬댁 소리도 들렸다. 닭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다. 이런 소리들이 시골의 저녁을 알리는 신호였다. 우리도 슬슬 정리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철수는 호미의 흙을 털어내고 뽑은 풀들을 한 곳에 모았다. 부모님도 각자 도구를 정리하셨다. 농기구를 소중히 다루는 것은 농부의 기본 소양이었다.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마치고 밭을 둘러보니 제법 깨끗해져 있었다. 아침에 풀이 무성했던 곳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고구마 순들도 더 싱싱해 보였다. 우리가 한 일이야. 철수가 뿌듯해하며 말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성취감이 피로를 이겼다. 하늘의 색깔이 점점 진해졌다.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철수는 이런 하늘을 볼 때마다 감탄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예쁘지? 어머니가 철수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물으셨다. 네, 정말 예뻐요. 철수가 대답했다.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그래, 자연은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 아버지가 거들어 말씀하셨다. 가족은 나란히 서서 잠시 노을을 감상했다. 하루 종일 흘린 땀과 수고가 이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런 순간이 있어서 행복했다. 철수는 이 감정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다.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온 가족이 농기구를 챙기고 집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니 하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깨끗해진 밭,
정리된 고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추억. 내일 또 이곳에서 일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겹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에 주먹밥 싸뒀는데 아직 남아있을 거야. 철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다. 영희가 준 보리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 배고프지? 아버지가 철수의 배소리를 들으시고 웃으셨다. 응, 조금요. 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 빨리 가서 먹자. 엄마가 된장도 새로 담갔거든. 어머니의 말에 철수의 입에 침이 고였다. 어머니가 담근 된장은 정말 맛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셨다. 아버지와 철수는 우물가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다. 차가운 우물물이 피곤한 몸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아이고 시원해. 철수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하루 종일 흙을 만지고 다녔던 손이 말끔히 깨끗해졌다. 철수야, 이리 와서 앉아. 어머니가 마당에 작은 상을 펼쳐놓으시며 불렀다. 상 위에는 하얀 주먹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된장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오이와 상추도 함께 있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철수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우와, 맛있겠다. 철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주먹밥을 하나 집어 된장에 찍어 먹었다. 쌀의 고소한 맛과 된장의 진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다. 맛있어요. 철수가 볼을 불룩하게 하며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앉아서 늦은 간식을 드셨다.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먹는 음식은 특별했다. 배고픔이 최고의 양념이었다. 이런 게 진짜 맛이지. 아버지가 주먹밥을 먹으며 만족스러워 하셨다. 엄마, 이 된장 언제 담갔어요? 철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지난달에 담갔어. 콩을 직접 키워서 만든 거야.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콩밭에서 함께 콩을 수확했던 기억이 났다. 그 콩으로 만든 된장이었다. 우리가 키운 콩으로 만든 된장이구나. 철수가 신기해하며 말했다. 그럼 더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아버지가 웃으시며 거들었다. 우리 손으로 키운 거니까. 이런 순간에 철수는 농사의 의미를 깨달았다. 씨를 뿌리고 기르고 수확해서 다시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오이의 아삭한 식감도 일품이었다. 이 오이도 우리 텃밭에서 딴 거죠? 맞아. 어제 따온 거야.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텃밭의 오이는 크기는 작았지만 맛이 진했다. 화학 비료 없이 자연 그대로 키운 것이라 더욱 달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꿀맛이네. 철수가 두 번째 주먹밥을 집어들며 말했다. 피곤했던 하루가 이 한 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눈 녹듯 사라지던 피로감도 음식을 먹으며 점점 회복되었다.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철수가 부모님께 물었다. 내일은 옥수수밭 김매기 해야지.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옥수수가 많이 자랐는데 풀도 함께 자랐거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농사일은 정말 끝이 없었다.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힘들지 않아? 어머니가 철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으셨다.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철수가 대답했다. 정말 그랬다. 힘들기는 했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뿌듯했다. 우리 철수가 정말 많이 컸네. 아버지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작년만 해도 금방 지쳤는데 올해는 끝까지 버티는구나.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해했다. 정말 작년보다 많이 자란 것 같았다.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저녁 풍경이었다. 우리도 저녁 준비하자. 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철수가 제안했다. 아니야, 너는 숙제나 해. 내일 학교 가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제서야 철수는 학교 숙제를 생각해냈다. 산수 문제를 몇 개 풀어야 했다. 내일도 도와드릴게요. 철수가 말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올게요. 고마워, 우리 철수. 아버지가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내일은 더 잘 도와드리자 다짐하며 웃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보냈다. 내일이 벌써 기다려졌다.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철수는 곧바로 옥수수 밭으로 향했다. 어제의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긴 철수였다. 오늘은 영희와 민수도 함께였다. 각자 집안일을 끝낸 후 서로 도와주기로 했던 것이다. 우와, 옥수수가 정말 많이 컸네.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철수네 옥수수밭의 옥수수는 철수 키보다도 높게 자라 있었다. 이럼 숨바꼭질도 할 수 있겠다.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옥수수 사이사이로 숨어서 술래잡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야, 놀 생각 말고 일해.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뻤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래,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영희가 호미를 들며 의욕을 보였다.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시작했다. 누가 더 빨리 풀을 매나 내기하자. 민수가 제안했다. 좋아. 하지만 제대로 매야 해. 대충 하면 안 돼. 철수가 조건을 달았다. 부모님께 혼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시작. 영희의 신호와 함께 아이들이 풀매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했지만 점점 경쟁이 치열해졌다. 야, 나 벌써 3포기 뽑았어. 민수가 자랑했다. 나는 5포기. 영희가 맞받았다. 철수는 말없이 집중해서 풀을 뽑았다. 어제 아버지께 배운 대로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려고 노력했다. 경쟁이라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었다. 철수야,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 민수가 철수를 재촉했다. 아니야, 제대로 해야 해. 안 그러면 풀이 다시 자라. 철수가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영희와 민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놀이처럼 시작했지만 진짜 농사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됐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부모님이 오셨다. 어머, 아이들이 벌써 시작했네. 어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다. 철수야,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아버지가 영희와 민수에게 인사하셨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다.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보세요.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제법 많은 풀을 뽑아놨다. 어머, 우리가 없어도 되겠네. 어머니가 칭찬해 주셨다.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다. 그럼 우리도 합류할까? 아버지가 호미를 들며 말씀하셨다. 이제 5명이서 일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경쟁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셨다. 자, 누가 이 일항을 먼저 끝내나 볼까? 아버지가 게임을 제안하셨다. 아버지는 반칙이에요. 어른이잖아요. 영희가 항의했다. 그럼 나는 핸디캡을 받을게. 절반만 하면 돼.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어머니도 웃으시며 아이들 편에 서주셨다. 나는 아이들 편이야.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일이 되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면서도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가끔 옥수수 잎에 숨어서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예쁜 모양의 돌멩이를 발견하면 서로 보여주기도 했다. 야, 여기 개구리 있다.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옥수수 뿌리 근처에서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었다. 건드리지 마. 개구리는 해충을 잡아먹어서 농사에 도움이 돼.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다. 정말요? 그럼 개구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네. 영희가 신기해했다. 맞아. 자연에는 서로 도우며 사는 것들이 많아. 어머니가 덧붙이셨다.
아이들은 개구리를 조심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일손을 멈췄다.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도시락을 다 같이 나눠 먹었다. 옥수수 그늘 아래에서 먹는 점심은 특별했다. 친구들과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네. 철수가 말했다. 우리 내일도 같이 할까? 영희가 제안했다. 좋아. 내일은 우리 집 감자밭 도와줘. 민수가 대답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일하면 훨씬 재미있었다. 힘든 일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놀이가 되었다. 오후 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옥수수밭에 울려 퍼졌다. 부모님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셨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일이 놀이가 되네. 아버지가 흐뭇해하셨다. 정말 그랬다.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모든 것을 밝게 만들었다.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철수는 이제 35살의 어른이 되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그동안 고향에 내려올 기회가 많지 않았다. 바쁜 직장 생활과 도시의 삶에 치여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지나버렸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철수는 많이 변한 풍경에 놀랐다. 어릴 적 뛰어놀던 들판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다. 논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상가와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다. 여기가 우리 옥수수 밭이었는데. 철수가 혼자 중얼거렸다. 지금은 편의점과 치킨집이 들어선 상가 건물이 서 있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풀을 매며 웃던 그 장소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많이 늙으셨다. 아버지의 허리는 더욱 굽어 있었고 어머니의 손도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져 있었다. 우리 철수 왔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시며 철수를 껴안아 주셨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럭저럭 지내지 뭐. 나이가 드니까 예전만 못하지. 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서글픔이 묻어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철수는 부모님의 근황을 들었다. 요즘은 농사짓기가 많이 힘들어졌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일손도 부족하고 농산물 값도 안 좋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농사를 줄이시는 게 어때요? 철수가 제안했다. 나이도 있으시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농사를 안 지으면 뭘 하고 살겠어? 평생 해온 일인데. 농부에게 농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철수가 당부했다. 부모님의 굽은 허리와 거친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지만 이제야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혼자 옛 고구마밭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지금은 주택이 들어서 있었지만 철수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생생했다. 부모님과 함께 호미를 들고 풀을 매던 그 시절이 말이다. 헛간에서 낡은 호미 하나를 발견했다. 철수가 어린 시절 사용하던 그 호미였다. 아버지가 철수 키에 맞게 자루를 짧게 해주셨던 그 호미. 이제는 녹이 슬고 낡아서 볼품없어 보였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호미를 손에 들어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처음 호미를 잡았을 때 손에 물집이 잡혔던 일 풀을 뽑다가 고구마 순까지 뽑아서 아버지께 혼났던 일 친구들과 경쟁하며 일했던 재미있던 시간들. 철수야,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헛간으로 들어오셨다. 철수가 옛 호미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거 내가 쓰던 거지. 아직도 있네. 네, 추억이 많은 호미예요. 철수가 대답했다. 그때가 좋았지. 아버지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너도 어렸지만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 그때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아버지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철수가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다. 힘들기도 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지. 철수는 부모님의 굽은 허리를 보며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이 서울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동안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이곳에서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다. 그 모든 수고로움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가 어른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아버지가 철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고마워할 것 없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날 밤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해질녘 들판에서 부모님과 함께 땀 흘리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철수는 다시 한번 옛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대부분이 개발로 인해 사라져버렸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예전에 논이었던 자리에는 큰 도로가 생겼고 고구마밭이었던 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풀을 매던 옥수수밭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 하지만 철수는 서운하지 않았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절의 추억과 교훈이 철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때의 고단함이 나를 키웠고 부모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지탱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흘린 땀방울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셨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상추와 오이, 고추 등을 키우시며 소소한 농사의 기쁨을 느끼고 계셨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철수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텃밭을 둘러봤다. 어린 시절의 그 넓은 들판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부모님의 정성으로 가꾸어진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아버지, 제가 가끔 내려와서 도와드릴게요. 철수가 약속했다. 괜찮다. 너는 내 일에 집중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철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더 자주 뵙기로 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과 함께 아침 산책을 했다. 비록 예전의 들판은 사라졌지만 마을 뒤편 작은 언덕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철수가 대답했다. 가족의 사랑이나 서로를 아끼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머니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셨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마을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 사이로 아직도 몇 집의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변한 것도 많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다. 철수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해질녘 들판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의 모습.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던 그 아름다운 순간. 비록 그 들판은 사라져버렸지만 그때의 추억과 감동은 철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그 시간들이 철수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었다. 어린 시절 그 고단한 일들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가족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도시의 바쁜 삶 속에서도 철수는 가끔 그때를 그리워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들이 철수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그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노을 진 들판 위로 어린 철수와 부모님의 뒷모습이 겹쳐져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철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이제는 논밭도 많이 사라지고 부모님도 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질녘 들판에서 함께 땀 흘리던 그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지요. 굽은 부모님 허리, 그 땀방울을 기억하시나요? 그 고단했던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추억 속 농촌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절을 함께 걸어온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추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